2018년 한 여성이 SNS를 통해서 수상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액 알바할 생각 없냐? 월 400만 원을 주겠다. 뭐 누구라도 뭐 솔깃할 만한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나하고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대화 상대를 해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매달 내가 딱딱 400만 원씩 보내주겠다. 만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 대화 나누는 거면 이거는 뭐 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친절하던 남자가 갑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계 알림이 오는 거예요. 이제 딸감 다 모았네. 나 이제 나 수고해. 네 영상 개인정보 다 유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수업 중인데 저 그때 정말 옆에 짝꿍이 야너 입술이 진짜 퍼렇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학교에 못 나왔어요. 유포가 돼서 애들이 알면 때까지 한 명이라도 알면 계속 유포가 되는 거고. 수업 듣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야. 저는 얘기 듣자마자 막 심장이 막 뛰는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나 사진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를 했나요? 지인이나 가족에겐 유포하지 않았고요. 대신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초대된 곳이 수천 명이 모인 대화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 여성이 보냈던 신체 일부 사진이 공유된 겁니다. 어떡해. 심지어 인기투표 1위 피해자 영상 공개하겠다던 이벤트까지 열었고 관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체 상태에서 물구나무 서라. 변기물로 세수해라. 하수구를 핥아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경악할 만한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악마의 대화방을 만든 주범은 바로 누군가요? 그 사람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정체는 그 당시에 25살의 젊은 남성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악마가 되어 갔는지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에 집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 일반적이진 않은 사람이라 분석이 가능은 한가. 아 근데 너무 정말 아직 어리지 않나요? 약간 메스를 들이댈 엄두조차 안 나는 뇌를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뭔가 자아가 다 형성되기 직전에 자란 환경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자랐길래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네. 죄책감이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의아한 건 아버지랑 같이 다정하게 자전거를 그렇죠. 타고 자원봉사까지 맞아요. 할 정도로 또 실제 생활에서는 건실한 청년이었다는 부활구를 거. 가져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고. 얼핏 봤을 때는 반사회성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고 해요. 조주빈은 고등학교 3년간 개근을 할 정도로 비교적 성실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던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중고교 시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 단속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언해주는 성상담자 역할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기사도 작성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근데 학보사 기자를 하고 성상담사를 할 정도면 지금 극악한 디지털 범죄자 치고는 너무 멀쩡하게 산 거라서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는 건 심지어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보이스피싱범까지 잡아냈던 겉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모범적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 세상에서는 박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평소와는 완전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박사라고 알려진 가상의 인물과 실제 조주빈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박사는 40대이고 흥신소를 운영해서 신상 추적에 능하고
권력층과 직접 줄이 닿아 있는 거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 조주빈과는 완전 다른 내용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어떤 가상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네요. 근데 현실에서의 조주빈이랑 온라인상에서의 박사랑 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정말 동명이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넷 속의 자아가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조주빈의 한번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주빈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폐지를 모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죠. 조주빈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건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컸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 예상을 좀 했었어요. 뭔가 자라오면서 뭔가 결핍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집착도 굉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주빈의 키는 원래 164cm로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키랑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조주빈이 외모에 집착을 했던 또 다른 측면은 관상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상에 대한 글을 본인 스스로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본인의 외모에 대한 부분 때문일지 결국에는 대학 시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키를 170cm까지 늘리는 사지 연장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해요. 사지 연장술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죠? 그죠? 이게 엄청 큰 돈이 들겠죠? 네. 근데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의 키 늘리는 수술에 써버렸다고 하거든요. 아버지 돈 거를.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 즈음부터 조주빈이 돈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조주빈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과 비교적 유사하거든요. 처음에는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다가 박사방의 전신인 N번방의 운영이 시들해지자 본인이 더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근데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뭐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많이 의아했고 분석을 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요. 조주빈이 일반인들과 달랐던 점은 소위 사회적인 자아와 반사회적인 자아를 서로 구분해서 동일한 인격체에서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걸 바로 자아의 분열 상태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주빈이 검거 직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탈 정도로 다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반면에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을 자신의 사지 연장술에 쓸 정도로 불효자의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죠. 즉 조주빈의 사회적인 자아, 사회적으로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자아는 가족과 사이도 좋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성실한 청년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반사회적인 자아는 여성들을 성착취하는 악마, 즉 정반대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분열됐던 두 자아가 하나의 인격체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두 문장이 서로 상반된 두 자아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섞어서 했다라고 보여져요. 앞에서의 내용은 유명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은 박사라는 반사회적 자아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고요. 뒷문장은 조주빈이라는 사회적 자아의 입장에서 나의 악마 같은 삶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조주빈이라는 사회적인 자아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악마, 즉
박사라는 반사회적인 자아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뒤에 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혀 다른 인격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본인이 속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그때그때 유리한 인격을 사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분열된 인격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는 정반대되는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동일한 인격체에 두 개의 자아가 있게 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정신병 걸릴 되고 것 같은데? 조현병처럼 네. 정신병적 증상마저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주빈의 경우에는 박사라는 반사회적인 자아를 사회가 아닌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속의 인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즉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조주빈이라는 사회적인 자아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적 깊숙한 곳에 있는 악마의 본성을 가상세계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박사에게 투영하고 그 모든 죄책감이나 잘못을 이 박사한테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즉 이건 내가 저지른 게 아니고 박사가 저지른 일이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부캐와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건 아니. 그런데 사실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이 부캐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죠. 뭐 평소에 내가 보여주지 못했던 다른 면모, 뭐 다른 재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추가적인 캐릭터의 의미인데 이거는 굉장히 부캐의 나쁜 예인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연예인들도 사실 부캐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캐로 하다가 그냥 내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조금 그쵸. 무모한 것 맞아요, 같고. 그렇죠. 좀 엄연히 특이하긴 다르죠. 하네요. 네. 현실 속에서 내가 하기 껄끄럽거나 네. 부끄러운 캐릭터를 부캐라는 가상의 다른 인물로 구분해서 부끄럽지 않게 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주빈은 이 부캐를 반사회적 자아로 그렇죠. 범죄에 범죄에 악용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유명인들을 언급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아니, 나 순간, 손석희 사장님 아나? 순간 저도. 네, 그리고 실명을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아, 그쵸. 네. 친한 사람인 것처럼. 아마 그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저기 나오나. 예. 근데 이건 조준빈이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잡범이 아니야.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보여지거든요. 그 방어 기제의 바탕에는 조주빈의 심각한 열등감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컴플렉스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또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상 세계 속에서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채우려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유명인들을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과시죠. 그쵸. 뭐 범죄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범털이야. 네? 교도소에 붙들려 가가지고 범털. 그 수감 생활하면서도 나는 범털이다. 좀 그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종류의 그 범털의 반대는 개털이지만요. 일반 잡범들을 개털이라고 개털의 부르고 반대로. 그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범털. 실제로 교수님 말씀대로 교도소 안에서 내가 범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얻고자 하는 이득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우위를 그쵸. 딱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나는 왜? 범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얼마만큼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석희 사장님이 누구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면 오케이인데 지금 일단 상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기는 보통 쳤어요. 네? 아니 피해자 맞아요. 그 피해자를 손석희 상대로 사기 사기는 쳤어요.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할 결론적으로 나중에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 때 보면 되게 얼굴 빨개지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아는 척을 아니 하면서 그리고 언급을 했다는 지금 자체가. 자기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유명인을 앞세운 거. 즉 뭐 나한테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자료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걸 어.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럼 가시죠. 예.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을 약간 흐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말은 너무 들으면 너무 오글거리는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순간. 말이잖아요. 얼굴 너무 빨개졌어. 그러니까 결국 그 바탕에는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심한 열등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조주빈의 이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더욱 집착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욕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주빈이 일반인과 달랐던 점은 뭐예요?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줄 인정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럼 인정 대상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그 피해 여성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범행 초반에는 여성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인정 욕구를 충족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조주빈이 점차 그 인정 대상을 바꿔갔다라고 봅니다. 그 대상은 박사가 만들어낸 피해 여성의 영상을 소비하는 대상. 즉 왜곡된 성 도착을 가진 남성들이 관전자. 조주빈에게는 인정 대상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삐뚤어진 인정 욕구를 채웠다는 거죠. 또 조주빈은 이 남성 집단을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정의 리더 놀이에 푹 빠지게 된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자런 환경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키도 작고 좀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현실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좀 온라인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거기서 또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주빈의 성격 양상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와도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치 그 히틀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히틀러 또한 사회적 실패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왜곡된 인정 수단을 찾다가 유대인을 차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 게르만 민족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자신이 히틀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라는 인정차별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인정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히틀러는 더욱더 강하게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독일 나치의 수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참 히틀러는 정말 급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인데 또 그 과정에서 독일인들을 통제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피해 여성들을 학대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텔레그램에서 막 조종하고 이런 조주빈과 닮았다는 이 비교가 좀 신박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조주빈이 알게 하면 안 돼요. 조주빈이 이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쓱해 할 것 같아. 이거 지금 위험해. 조주빈이 내가 히틀러랑 같다고 이러면서 또 약간 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뭐 그 안에 교도소에서 그래 봤자 뭐 허공에 나 이거 저 그 꼴은 나도 그 좀 꼴은 그 못 생각 보겠어. 들었거든요. 나그 꼴은 못 나는 보겠어. 한국의 히틀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종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저희의 그 과학적인 수사를 통한 조주빈의 검거는 사이버 세계에서 탄생할 수 있는 히틀러를 미연에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 그럴 네. 수도 있죠. 결국 박사가 정복하고자 한 것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성 도착물에 열광하는 남성 집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조주빈의 삐뚤어진 인정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거죠. 피해자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교묘하게 심리를 조종하고 약점을 잡아내서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을 부정하게 이용한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지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까. 조주빈의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는데요. 최근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4개월이 이제 추가된 상황이라고 하고 총 42년 4개월의 형을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